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관측해서 알게 된 이후로는 사람들이 그 아인슈타인의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는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는 아인슈타인이 그 완전히 정적인 우주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걸 안 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잊고 살았죠. 그래서 이제 관심사는 뭐냐면 당시에 90년대 후반까지 이 우리가 우주 팽창 방정식을 보면 프리드만 이퀘이션 우주를 전체로 기술하는 그 스케일 팩터의 방정식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매터의 덴시티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건데 관측에 따르면 이 우주에 우리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팽창하고 있으니까 관측 사실은. 그러면 우리 우주가 그 영원히 팽창을 할지 또는 뭐 팽창을 하더라도 이게 뭐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하죠. 이렇게 팽창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커버추가 0이면은 t의 3분의 2승에 비례하는 걸로 계속 팽창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게 다시 어느 순간에 우주가 수축을 하게 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쓰고 이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트를 무시를 한다면은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1998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주의 팽창이 가속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이제 그 그러니까 망원경을 점점 더 이제 몇 억 년, 수십억 년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서 이 결국에는 레드시프트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 우주 팽창의 양상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가다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더라. 뭐 사실 이쪽은 잘 모르긴 해요. 이런 가속 팽창을 하고 있더라. 이게 우리의 유니버스고 과장해서 그린 거긴 해요. 자, 이거는 이 중력은 항상 인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지구에서 위로 세게 던지면은 뭐 이스케이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올라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중력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를 도입을 하면은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요 항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코스몰로지컬 에너지가 도미넌트 할 때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트가 그러니까 백큐 에너지가 도미넌트 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면 이 우주 팽창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a 도트 스퀘어가 그냥 상수가 되는 거죠. 그거를 람다라고 합시다. 이건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3분의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에다가 c제곱을 곱하는 값이죠. 자, 이걸 풀면은 이거는 a 도트는 루트 람다의 a고요. 이거의 방정식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주 간단한 1차 미분 방정식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0를 만약에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은 이 역순으로 하면은 이제 exponentially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은 exponentially decay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제대로 돌리면은 exponentially 팽창을 expand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관측 결과를 피팅을 하면 우리가 이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측정된 그러니까 이 관측 데이터로부터 측정된 이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트 값이 얼마냐면은 1.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2승의 단위가 미터의 제곱이 마이너스 제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거를 뭐 다른 단위를 플랑크 유닛이라는 걸로 쓰는데 이 왜 플랑크 유닛으로 쓰는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2.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2승의 LP의 마이너스 스퀘어. 요 LP라고 하는 건 플랑크 랭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요거의 의미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서 이것도 한 주제라서 자, 아무튼 실제 거리는 얘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요 값을 이게 지금 방금 한 거는 물론 이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트만 있을 때 이게 익스포넨셜이 그 팽창한다. 지수함수를 가지고 팽창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실제는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a분의 a 도트 스퀘어는 우리가 a의 4승에 비례하는 게 있고요. 그걸 그냥 이런 식으로 쓸게요. a r 오메가 r. 그 a는 1, today 오늘날 a는 1이에요. 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오늘날만 쓰면 이건 그냥 다 분모가 1이 되지만 그 타임 디펜던스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건 a 제곱분의 오메가 k 하고 플러스 오메가 람다 이렇게 쓰는데 자, 이게 뭐냐면 얘는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레디에이션에 관한 거고요. 얘는 보통의 매터, 뭐 애텀 사실은 다크 매터까지 포함하는. 다크 매터는 다른 컨텍스트에서 등장을 하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긴 하지만 자, 얘는 커버처에 관련된 거고요. 이 플러스면은 3스피어 같은 거고 마이너스면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같은 거고 0이면은 이제 완전히 민컵스키 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 또는 뭐 베이큐um 에너지 또는 뭐 다크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 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항으로 부릅니다.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오디너리 매터의 경우에는 팽창을 하면서 그 어떤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량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A3승에 반비례하고요. 레디에이션은 거기에 에너지가 길이에 입자 하나의 포톤, 입자 하나의 에너지가 길이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파장도 길어지기 때문이죠. 파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 A4승이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커버처 항이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실제로 이거를 관측을 열심히 해가지고 위성 플랑크라고 하는 예전에는 뭐였죠? 윈프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비교적 가장 최근이 플랑크 데이터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값들을 오늘날 값들뿐만 아니라 옛날 값들도 다 피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값들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 비교로 생각을 해보면 레디에이션 파트는 거의 무시해도 되고요. 레디에이션은 옛날에는 좀 쓸만했는데 이게 A상 4승분의 1에 비례하게 디케이를 하기 때문에 빨리 디케이를 해버렸고요.
자, 이게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빅뱅 픽처를 조금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우주를 그냥 빅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관측 사실로부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 매터, 그러니까 별들도 있고, 그죠? 별들도 블랙홀도 있고, 뭐 성간 물질들도 있고, 자, 이것들의 덴시티를 다 알아요. 대략 알아요. 그러니까 총 별의 개수나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이 우주에 거의 호모지니어스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게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죠. 그 다음 다크 매터는 이제 관측되지는 않은 건데 갤럭시들의 또는 그 로테이션 커브를 보고 우리가 그 케플러 법칙을 맞춰보면은 이게 미싱 매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크 매터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 에너지는 우리가 오늘 얘기한 바로 이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 항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 거꾸로 돌려보면, 시간들을 거꾸로 돌려보면은 어느 순간 사실은 그러니까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파장이 짧아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온도가 올라가고요.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어느 순간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애텀들이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얘기해요. 애텀들이 분리가 되고 뭐 아이온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뒤죽박죽이 돼서 사실 빛이 같이 그 안에서 스캐터링을 해갖고 빛이 그냥 섞여 있는 거죠. 포톤들이랑 그 애텀이 아니죠. 그 애텀이 이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아이온들이랑 그 전자들이랑 뭐 기타 뭐 뉴트리노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된 상태죠. 그러니까 핵들이랑. 물론 이제 시간을 더 돌리면은 이제 또 다른 일이 일어나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제대로 돌리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빛이 이 매터에 속박이 돼 있다는 게 같이 뒤섞여 있는 상태였다는 이야기죠. 포톤들이. 그 상태에서 해방된 거를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로 되돌려 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에스티메이션 해보면은 137억 년 전이고 그 앞에 것까지 우리가 따져보면 뭐 38만 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때 당시의 데이터는 이래요. 이때는 레디에이션이 약 25%고 이게 크죠.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게 A 값이 작아진 상태니까 그 다음에 애텀 플러스 다크매터는 합쳐서 12%, 6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애텀 대 다크매터 비율은 물론 변하지 않고요. 애텀이랑 다크매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다크 에너지 항은 여기는 없죠. 자,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우주가 그 가속 팽창을 한 게 아니라 감속 팽창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죠. 그래서 감속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베큐um 에너지 항이 도미넌트해지면서 이 가속 팽창을 하고 사실은 우리의 우주의 페이트, 운명은 어떻게 돼요? 운명은 얘가 결정하는 거죠. 그냥 계속 가속 팽창하는 거죠. 계속 가속 팽창하면서 결국에는 다 서로 떨어진 상태가 되고 점점 더 우주가 희미해지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그때도 어떤 관측을 하는 문명이 존재를 한다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 물론 한 가지 문제인데 뭐 이 마이너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트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관측 결과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팽창이나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그 관측 결과 말고는 이 람다가 어디서 왔는지 또는 이제 뭐 이 베큐um 에너지 얘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특징은 이게 이 스케일 팩터하고 무관하다는 얘기고, 물론 시간하고도 무관하죠. 자, 시간하고 에너지 덴시티 또는 매스 덴시티가 무관한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에서 아는 게 하나가 있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있죠.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사실은 길이가 작아지면은 작아지는 만큼 커지죠. 무한히 작아지지는 않고 사실 플랑크 랭스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로 포인트 에너지의 어퍼 바운드가 우리가 이제 h에다가 람다 플랑크 랭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트가 이 플랑크 랭스에 비해서 이 플랑크 랭스 유닛에 대해서 10의 122승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베이큐um 에너지가 다른 말로 하면은 10의 122승에 곱하기 제로 포인트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 양자역학적인 제로 포인트 에너지 또는 베이큐um 에너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이거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게 작은 숫자죠. 이거랑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이건 가장 터무니없는, 뭐 물리학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기원을 몰라요. 이 오리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요. 뭐 또는 이제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상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익스펜전,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을 뉴트니안 그래비티로 가지고 기술하는 실제 내용은 다 했는데 생각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볼 문제. 여러분들 그냥 심심하면은, 나도 이제 심심할 때 한 번씩 생각해 보고 따져보고 하는 문제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아무튼 몇 가지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게 왜 그래비티, 우리가 우주가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스토릭 하면, 예를 들면 내가 갖는 위치에서 별들이 다 똑같이 지금 분포하고 있잖아요. 물질들이 뭐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포함해서. 자, 그러면 내가 갖는 위치에서 이게 나예요. 여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 위치에선 모든 그 위치로부터 똑같은 아이소트로픽한 중력을 받으니까
net force는 0이죠. 자, net gravitational force는 0이에요. gravitational. 자, 근데 net gravitational force가 0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모든 위치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관여하는 거는 어떤 두 점 사이의 뮤추얼 포스고요.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팽창 또는 익스펜전을 하든 또는 컨트랙션을 하든 모든 위치에서 우주는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스트로픽한 상태로 남아있죠. 하다. 자, 그래서 이거와 모순되지 않아요. 네트 폴스가 0이라는 사실과, 그러니까 1번,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그 모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생각하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두 사실 모순이 아니고요. 물론 뭐 방정식으로 풀었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간단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걸 우리가 따져 보면은 이 익스펜전 또는 컨트랙션 솔루션의 형태는 여전히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토픽하기 때문에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모든 위치에서 0이라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잘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거 처음에 이 우주 팽창 이야기 했을 때 아주 오래전 벤틀리스 패러독스라는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별들이 서로 잡아당긴다면 그것들은 모두 전부 한 점에 모여야 한다. 자, 근데 우리가 보는 우주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벤틀리의 패러독스가 맞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벤틀리의 이 패러독스는 이 뭐냐면은 이 방정식 중에 k equal 1 솔루션 있죠. 물론 이제 코스멀로지컬 콘스탄트는 없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빅크런치 실제로 가능한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 우주는 그렇지 않지만 빅크런치 이게 우주가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수축하기 시작해서 종국에는 한 점으로 모이는 거죠, 진짜로. 자, 이게 벤틀리스 패러독스는 옳은 지적이었고요. 자, 근데 이 재미난 게 뉴턴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문으로 그대로 쓸게요. God prevent 이런 collapse, 빅크런치를 by 뭐라고 표현하냐면 constant minute correction.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컨스턴트 마이너트 커렉션을 실제로 구현한 사람이 누구죠? 이론적으로.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가 되겠습니다. 재미나죠, 이 사실은. 이 역사적인 대화가 실제로 구현이 됐고요. 물론 이제 관측 사실은 이렇지 않았지만, 그리고 세 번째, 이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뉴토니안 그래비티를 가지고 유도를 했는데, 뭐 여기에 뭐 베이큐움도 들어가고 뭐 레디에이션도 들어가고 하지만, 백이 여기 물론 이제 이거를 커버처를 쓴 거는 일반 상대론을 가지고 쓴 거지만, 그 인터프리테이션만 빼고, 이거는 이 그러니까 뉴트니안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했는데, 이 실제 프리드만이 유도한 프리드만 그 일반 상대론을 가지고 유도를 한 그 방정식과 동일해요. 완전히 아이덴티컬해요. 이 커버처 텀에 대한 해석만 빼고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한 가지 단서는 이게 로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요. 여기 뭐 가우스 세어렘도 적용을 했고, 이 스트롱 그래비티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이 이게 달라지려면, 뉴트니안 리밋과 달라지려면은 그래비티가 굉장히 강한 영역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뭐 수성의 그 근일점 이동이라든가, 그건 이제 약간의 마이뉴트 커렉션이고 진짜, 또는 이제 블랙홀이라든가 그런 경우지,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플레이, 여기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뉴턴이랑 그래비티 가지고 이 프리드만 이퀘이션 유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프리드만 이퀘이션은 1922년도에 유도가 됐고요. 그 뒤에 이제 뭐 르메트르, 허블 이런 사람들이 실제 관측과 결부를 시킨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일반 상대론으로부터 유도가 됐어요. 실제로 일반 상대론으로 유도가 됐고, 근데 우리가 봤듯이 분명히 뉴턴도 그러니까 뉴턴이안 그래비티를 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됐냐? 왜 안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뉴턴이안 그래비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이게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론 덕분에 우주의 팽창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 일반 상대론을 가지고 유도를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봤듯이 뉴트니안 그래비티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요. 다만 문제는 20세기 이전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않았다. 뭐 결정적으로 허블, 그죠?
결정적으로 허블 르메트르의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 가장 키가 되는 건 우주의 팽창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 데이터가 그러니까 팽창이 관측되기 전까지는 아인슈타인도 스테디간 유니버스를 상정을 했으니까요. 뭐 그것도 이렇게 이런 게 순전히 그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뉴턴의 그래비티는 충분히 유니버설 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이 베이큐um 에너지는 또는 이제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는 말하자면 그 그래비티에 역행하는 것처럼 엔티 그래비티 뭐 그런 포스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비티 때문에 이 감속 팽창이나 수축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구 위로 물건을 던지면은 이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속, 그러니까 지구 방향으로 가속이 되니까 감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팽창을 하고 있으면. 자, 근데 마치 위로 던졌는데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도록 멀어지는 그런 사태가 온 거잖아요. 이 베이큐um 에너지가 실제 우리의 우주가. 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방정식을 그러니까 프리드만 방정식을 얻기 전에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우주에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한 우주에서 이 임의의 이 레디어스를 잡고 임의의 스피어를 잡고 그 안에 이제 뭐 아이소트로픽하게 매터가 그 분포하고 있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걸 유도하기 전에 결국은 뭘 했냐면은 이 거리를 R이라고 하고 팽창을 하는데 R이 아니 RA. 라지 R은 컨스탄트. 자, 얘가 결국은 운동 에너지하고 A 도트의 제곱 마이너스 AR분의 GM의 얘가 이제 어떤 에너지고 얘가 컨스탄트라는 말이잖아요. 뭐 이걸 뭐 커버처로 바꿔 쓸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부터 유도가 된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이게 말하자면 이게 운동 에너지고 얘가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에요. 포텐셜 에너지. 물론 이제 단위 매스에 대한. 자,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항을 A, 그러니까 R에 비례하는데 A 변수로 바꿨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A R분의 GM이라고 씁시다. 자, 여기서 이 뉴트니안 그래비티를 유일하게 넘어가는 것은 이 매스가 그냥 오디너리 매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고요. 자, 그래서 보통의 만약 근데 오디너리 매터의 경우에는 그 M이 컨스탄트죠. M은 A에 무관하답니다. A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요 안에 들어있는 이제 어떤 총 질량은 얘가 팽창을 하더라도 그대로 매스가 그대로 팽창하는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 경우에는 V가 그대로 A에 반비례하는 마이너스 A분의 1에 비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여기에 V를 쓰고요. 포텐셜 여기에 이걸 A, 스케일 팩터 A의 함수로 쓰면 자, 오디너리 매터의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립시다. 자, 이게 오디너리 메터. 그냥 m이라고 씁시다. 메터. 얘는 마이너스 1 오버 a에 비례하는 자, 그런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레디에이션에 대해서는 색깔을 바꿔봅시다. 색깔을 바꿔서 쓰면 이게 질량이 컨스턴트가 아니고 얘는 덴시티에다가 볼륨에 비례하는데 덴시티가 매스 덴시티가 아니 그러니까 매스 덴시티 쓸 필요도 없이 얘 그냥 a분의 1에 비례하죠. a의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입자의 개수는 그대로일 거고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개수는 그대로고 포톤의 개수는 그대로고 포톤의 파장만 길어지기 때문에 총 에너지가 길이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AR분의 GM인데 여기에 1 오버 A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1 오버 A가 하나 있어서 얘가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여기서는 작고 이쪽에서는 좀 중요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이제 레디에이션이고 레디에이션 얘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경우는 모두 자, 우리가 뭐 토탈 에너지를 모르긴 하는데 예를 들어 커버처를 0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커버처가 있는지 없는지 관측이 되질 않았으니까. 자, 여기가 우리가 우변이라고 0이라고 합시다. 이가 2는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요 값이 이 값이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이 값이 에너지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 A 도트 그러니까 A 도트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감속 팽창을 하는 게 맞는데 메터든 레디에이션이든 자, 근데 이 마지막으로 그 베큐um에 대해서 따져보면 베큐um의 경우에는 질량이 우리가 매스 덴시티에다가 볼륨을 곱하면 되는데 얘는 매스 덴시티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볼륨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팽창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그 질량이 이게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그죠? 왜냐하면 덴시티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A 3승에 비례하고요. 자, 그러면은 VA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A분의 1이 하나 붙어서 마이너스 A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초기에 0이었다가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실패했어요. 자, 이런 형태로 되고요. 얘는 베큐um 에너지고 마이너스 A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키네틱 에너지죠. 키네틱 요 첫 번째 항이 되는데 토탈 에너지가 0 컨스탄트니까 얘가 이제 팽창할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A 도트가 요 경우에 대해서 A 도트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A에 따라서 A가 팽창을 하니까 스케일 팩터가 커짐에 따라서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가속 팽창이라는 뜻이고요. 자, 뉴트니안 그래비티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자, 이건 맞는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이 돼도 달라지지 않는 해석이 되는데, 이게 팽창을 하면서 포텐셜 에너지의 그러니까 그래비테이션을 풀, 네거티브 에너지가, 그래비테이션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원래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오디너리 매터는 점점 덴시티가 줄어드니까 이 그래비테이션 에너지의 절대값이 작아지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커지고요. 점점 네거티브 에너지가,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가 커져서, 자,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키네틱 에너지도 커져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팽창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유니버설, 우주 팽창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이 케플러도 물론 했지만, 케플러 법칙도 했지만, 케플러 법칙을 가지고 보통 보편적인, 그러니까 그 뉴토니안 그래비티의 보편성을 우리가 17세기에 이해를 했잖아, 18세기에. 자, 그에 반해서 이 뉴토니안 그래비티는 이 코스믹 스케일에서 만족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이그젬플이 바로 이 우주의 팽창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 Universality of Gravity 요 섹션은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